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섹터죠. 자, 근데 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 모멘텀을 어디서 만들까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만듭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디서 삼성전자의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왜 만드냐? 미국은요, 시장을 형성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한미반도체나 ISC 이런 쪽도 시세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강세를 보였는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그건 신고가를 형성한 건 3월 말부터인데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게 된 건 5월 18일입니다. 대략 5월 말이 다 되어서죠. 이때 무언가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엔비디아에서 직접 나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문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실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5월 19일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발표된 건 5월 18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시세 적용이 된 게 5월 19일인 거죠. 그럼 이때 삼성전자는 몇 프로 뛰었나요?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에서 적지 않은 상승폭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고가 돌파를 했었다는데 의미를 크게 둬야 되죠. 그러면서 어디서 강세폭이 도드라지게 나왔을까요?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중대형주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개별적인 종목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개별적인 움직임, 즉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미국 내 기업들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지금 원자재 취급을 받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죠? 치킨 게임이에요. 왜?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부품이지만 공급처가 많으면 생산하는 쪽에서는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쟁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치킨 게임에 들어갑니다.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는 건 증산을 하는 거예요. 증산을 해서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고요. 왜? 공급을 확 늘려주니까. 그러면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들 중에 남아있는 기업이 지구상에서 세 군데예요. 그게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가지만 살아남아서 있습니다. 2010년 전까지는 수가 꽤 많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경쟁했었던 경쟁사들은요, 마이크론을 제외하고서는 쉽게 그냥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에 와서 AI 반도체와 연결되어서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 각광을 받을까요? 자, 실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AI 반도체 수요는요, 증가하고 있는 게 맞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비메모리예요. 한국에서는 TSMC를 비롯해서 삼성파운드리 설계한 내용을 갖고 와서 찍어내주는 일만 하죠. 자, 그런데 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세를 내고 시세가 크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들어온 거래량도 큰 폭으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할까요? 즉 돈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PC에도요, CPU가 있고 그리고 램이 있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이 쭉 붙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GPU도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GPU 내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메모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즉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생길수록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아요. 근데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PC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에서 주력으로 맡고 있는 GPU, 즉 VGA도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자, 그럼 답 나왔죠? 한미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의 시세가 동반되어야 되고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미국에서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주가가 반전하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이 얘기는 또 왜 드리느냐?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뒤에서 실적이 따라 붙어요.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실적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보고, 즉 실적을 확인해서 주가를 매수하면 항상 늦게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엔비디아에서 시장을 형성해요. 그래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을 형성하는 것하고 실적이 나오는 건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왜? 시장이 형성돼서 이쪽으로 매출이 발생돼서 실제 실적으로 잡히는 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이 시간도 사실 너무 급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한 분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한 분기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주가가 가만히 있나요? 그 시간 동안 이미 다음 분기에 예측돼 있는 실적, 즉 이런 물량이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해 가면서 예상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고요. 주가는 그것보다 오버슈팅 됐을 때 과하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는 건 투자 경고를 달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투자 경고는 그냥 단기 상승폭이 많이 나오면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경고 전에 투자 주의를 줘요. 이건 에코프로도 올 초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투자 경고를 받았었던 적이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전혀 상관없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고가를 형성하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 왜 나온 조정입니까? 주가가 먼저 반영했고 실적은 그만큼 안 뛰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우린 이걸 이격 조정이라고 하죠. 기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기 위해서는요, 엔비디아에서 특정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특정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인텔도 있고 많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시장을 형성해줘야 삼성전자 시세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삼성전자 시세가 방향을 바꿨을 때 이런 한미반도체, ISC, 이런 반도체 관련된 중대형주들이 이런 큰 폭의 시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주에 주간 상승폭이 50%가 넘어요. 근데 당연히 등락폭은 삼성전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고가 돌파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구간은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그럼 오버슈팅 구간은 당연히 메우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급한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도움 닫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얼마에 사는지, 왜? 삼성전자가 지금 꺾일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꺾이는 건 무슨 상황이 나와야 돼요? 실적의 피크를 쳐야 돼요. 근데 실적이 피크를 치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삼성전자가 오버슈팅해서 가버린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위험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이 나온 건 한미반도체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추세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설정되면 이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돼요. 이 단기 보유 전략은 주식시장에 시세가 이렇게 하루 오르고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무슨 이야기냐?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에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미 반도체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그리고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룰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한미반도체뿐 아니라 삼성전자부터 코스닥 테마, 잡주들 이 모든 종목들의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걸 한미반도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부터인가요? 3월 달입니다. 근데 신고가 구간을 달성한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은 이런 한두 달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이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돌파하는 날 계속해서 추격을 해가면서 단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재능의 영역입니다. 왜 재능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단타하는 매매 기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돌파, 그리고 올라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그 수익의 폭이 1%에서 3%입니다. 만약에 단타를 했는데 5%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건 대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기법에서 나뉘는 게 아니라 심리가 유지되는지예요. 저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하기는 하지만 이건 단기 분봉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기 분봉에서 상승하는 구간에 일봉상 또는 주봉상의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하는 구간만을 적극적으로 노리죠. 그렇다 그래서 100%는 될 수 없죠. 그러면 만약에 시세가 바로 꺾인다면 단기 분봉에서의 꺾인 시세만으로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손절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손절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절을 한두 번 하게 되면 이거 심리가 위축이 돼요. 이걸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심리가 유지된다는 건 내가 매매하다가 오늘 안 되는 날이다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타고나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연습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 다른 솔루션이 있으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종목은 신고가 이후에 큰 폭으로 시세를 만들어내고요. 그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반드시 대형주가 밀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미국에서 만들고요. 왜? 여기서 시장을 형성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중소형이나 중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 파악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 가격 파악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에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제가 공개된 공간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소부장 중에 하나예요. 엄밀히 따지면 장비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국에 있는 소부장들은 무조건 삼성전자의 시세가 동반되어야 된다. 삼성전자의 시세가 동반되지 않으면 한미반도체의 시세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대비 상승폭이 아니라 추세가 오버슈팅 됐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갭을 메우러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은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과정이고 반대로 한미반도체가 추세를 이탈하고 깨지려면 삼성전자의 추세가 이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져야 되죠. 근데 지금 최악의 실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미반도체는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